마라톤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마라톤을 좋아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후에 이제 행동들이 좀 논란이 됐는데 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캡처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전북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단체 대화방이에요. 근데 사진을 보면 전국 마라톤 대회 완주했다. 그래서 완주 기록이 올라와 있고 올린 사람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잘했다, 완주했다 이렇게 올린 건데 이걸 이제 학교 직원 단톡방에 공유가 된 거죠. 근데 교장 선생님의 마라톤 자랑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 3위 했다, 입상했다 뭐 이런 소식도 올라왔는데 이게 또 보면 근무 시간이 아니고 공휴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체 대화방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 건데 보니까 변호사님 그 학교에 보면 그 현수막 거는 그 게시판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저 마라톤 기록 달성 쾌거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 학교 게시판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와 관련된 어떤 소식을 전하고 또 아니면 학생들의 입상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게재하는 그런 공간인데 교장 선생님 개인의 어떤 마라톤 관련된 기록 달성 이런 것들을 저기에 게시한 것은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라고 있는 그런 게시판은 아닐 텐데 전형적으로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 어떤 마라톤 부가 이제 입상을 했으면 이제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저희가 뭐 해당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최고길이 나오니까 너무나 기분도 기쁘고 그래서 마라톤에 관련된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학교장으로서 직원들 간의 그런 의사소통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도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또는 지인들이 갈아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는데 그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걸어도 괜찮을까 않을까라는 그런 결국은 허락하게 돼버렸어요.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현수막을 걸긴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단체 대화방 얘기로 돌아오면 근데 이제 좀 쉬는 날 저렇게 이제 단체 대화방에 저런 소식들이 좀 올라오면 업무 외 메시지가 올라오면 당사자들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하긴 불편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과거에 저는 어떠했나라는 걸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가능한 업무 시간이 아닐 때는 톡을 안 보내려고 하고 좀 보내야 한다라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일단 이 사건에서도 문제가 업무방 단톡방이었는데요. 업무 시간 외에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내용을 공유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업무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일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마라톤에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동기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과 사를 좀 구별을 좀 하는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올렸는데 그 밑에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와 대단하세요라고 이제 하면서 뭐 멋지다, 뭐 챔피언이다 이런 류의 이제 좀 호응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있고 이게 또 호응을 안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본 다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뭔가 동조하거나 뭔가 옹호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좀 사회생활 좀 잘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마라톤뿐만 아니라 이 교육청 이제 소속의 이 선생님께서 그 성악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으셨는데 이 공연을 하는 장소랑 이런 것들도 또 공지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왠지 가야 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는 느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북 교사 노조 측에서 이 단톡방에 이렇게 개인사를 올리는 건 갑질이고 수식권 침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공무원법이나 공무원 관련된 법령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했던 행동이 과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논의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닌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업무 시간 외에 뭐 전자통신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명확한 금지 조항 같은 것은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물론 지금 뭐 기업 차원이라든지 어떤 기관 차원에서 자체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법률에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 번의 뭐 입법 시도 자체는 있지만 아직 되진 않은 그런 네, 상황이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또는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좀 다양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법률에 아직 들어올 정도까지는 안 됐다라고 많이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거를 이제 근로자들의 연결 차단권 또는 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런 측면에서 많이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또 관련 논란 중에 이 교장 선생님이 그 해당 학교를 부임하기 전에 직전 학교에서 업무 추진비를 조금 사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 해명도 저희가 들어봤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분이 사실 그 A 교장의 딸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148만 원어치의 그 빵과 뭐 음료, 쿠키를 이제 결제를 한 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 말에 의하면 직원들이 회식 대신에 자신의 딸의 카페에서 차나 쿠키를 주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학생들에게도 상품이나 어떤 학용품 대신에 쿠키를 줬는데 이 역시도 아이들이 쿠키를 더 좋아한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 업무 추진 카드로 사용을 했는데 왜 하필 그 교장의 딸이 운영하는 그곳에서 결제를 해야 됐느냐, 이제 업무 추진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해관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조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